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OPMF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먼 모드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으로 슬루리잇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커먼 모드 피드백에서 이 M9의 VB의 값이죠. M9의 이제 VB의 값. 이 VB의 값에 센시티브하게 Vout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 M9 Vout의 값이 VB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특성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커먼 모드 피드백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커먼 모드 피드백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VB의 전압은 M9과 M15이죠. M9과 M15의 값의 비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i9의 커런트는 M1의 커런트를 팔로우를 하고요. 그리고 V 레퍼런스의 값을 이제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하면 이제 M9이 I1과 VRF를 트래킹을 함으로써 이제 커런트 미러의 어레인지먼트인 VB에 의해서 흔들렸던 그런 특성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16과 M7, M9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맞춰주게 되면 M9의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오직 V 아웃풋과 V 레퍼런스 값이 동일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이제 I9과 I1의 전류가 같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아웃풋 볼테이지 레벨의 값이 커먼 모드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에 인디펜던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센스 레지스터 없이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이 M9의 트랜지스터와 M9의 트랜지스터와 M15의 트랜지스터의 VDS의 값은 다를 수 있죠. 이 VDS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VDS 값이 달라지게 되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전류의 값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전류의 값을 갖지 않고 약간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베리에이션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와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하나를 더 두고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VDS의 베리에이션이 좀 더 줄어들겠죠. VDS의 베리에이션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VB의 센시티브한 값이 좀 더 완화가 되게 되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트랜지스터를 보면 스택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3개의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의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랜지스터 스택을 하나 더 추가해 준다면 VDS의 베리에이션을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같이 M17과 18의 트랜지스터를 추가해주면 이제는 VDS의 베리에이션이 모두 매치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면 전류가 동일하게 흐를 수 있겠죠. 전류가 동일하게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를 추가를 해줘서 VDS의 미스매치를 저희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의 커먼 모드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커먼 모드 피드백의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커먼 모드 레벨을 다음과 같이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전류의 값에 따라서 저희가 게이트와 드레인이 묶여있죠. 다이오드 커넥티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ISS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따라서 아웃풋 노드 Vout의 레벨 값은 VDD-VGS 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볼테이지의 값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이 회로를 바라보면 아웃풋 임피던스가 대략 GM3 4분의 1로 표현이 되죠.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압이득은 GM34 over GM12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압이득이 상당히 낮은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RF의 저항을 여기에 추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F의 저항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RF 저항을 추가시켜주면 스몰 시그널 디퍼런셜 게인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에 전압이득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되죠.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커먼 모드로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구조가 커먼 모드 구조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드 P는 AC 그라운드로서 동작을 하고 저희가 이 트랜지스터의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때 아웃풋의 볼테이지의 맥시멈한 값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볼테이지 값은 여전히 VGS34의 값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아웃풋 볼테이지의 맥시멈한 값을 다음과 같이 제약이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커런트 패스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서 저희가 VDS 이제 이쪽 노드 출력 노드의 전압이 VDD-VTH34까지 올라가서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조건은 이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볼테이지 헤드룸의 레인지가 커진다. 그래서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해서 아웃풋 볼테이지의 레인지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투스테이지 오피앰프에서 커먼 모드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테이지 오피앰프에서 커먼 모드 피드백은 저희가 이제 우선 두 번째 스테이지의 커먼 모드 피드백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죠. 커먼 모드를 센싱을 하고 그리고 이 센싱한 값을 커런트 소스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줘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X노드와 Y노드에서의 커먼 모드의 베리에이션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겠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커먼 모드 피드백을 구성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글로벌 루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출력의 값을 센싱을 해서 다시 입력 쪽으로 들어오고 입력이 다시 이 출력으로 나오는 글로벌 루프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신호의 패스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루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커먼 모드 피드백을 완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커먼 모드 피드백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커먼 모드 피드백을 완성하면 문제는 시그널 패스를 봐보죠. 시그널 패스가 출력에서 입력으로 다시 커런트 미러로 다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도의 폴의 개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폴의 개수가 이쪽과 이쪽에서 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 4개, 3, 4개 이상의 폴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 4개 이상의 폴의 개수는 저희가 스테빌리티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아웃풋 쪽에 그리고 이쪽 그리고 에러 앰프에도 하나라고 하면 적어도 한 4개 이상의 폴은 3, 4개 이상의 폴의 죄송합니다. 3, 4개 이상의 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빌리티 이슈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스테빌리티 이슈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커먼 피드백을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먼 피드백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다음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방법을 이용해서 커먼 모드 피드백을 잡아주고 똑같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도 다이오드 커넥티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커먼 모드 피드백을 잡아줬죠. 그래서 커먼 모드 피드백의 값을 각각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커먼 모드 피드백을 잡아주면 저희가 방금 전에 염려했던 스테빌리티 이슈는 완화가 되겠죠. 커먼 모드 피드백에 의해서 전압이득이 완화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은 GM1에 R01, R03, R1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은 GM5, R05, R07, R3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풀리 디퍼런셜한 경우에는 합도 서킷이 H 그라운드로 간주하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디퍼런셜 볼테이지 게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커먼 모드 피드백을 구현을 하고 전압이득 에러가 거의 크지 않은 상태에서 커먼 모드 피드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커먼 모드 이제 캐스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커먼 모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X노드와 Y노드의 임피던스가 큰 커먼 모드 피드백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트라이오드 리전을 이용한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커먼 모드 피드백 회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커먼 모드 피드백 회로를 구현하면 아웃풋 임피던스의 여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희가 커먼 모드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R을 삽입해서 구현을 하면 R 값이 상당히 커야 되기 때문에 실제 구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 리전 피드백 루프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정확하진 않지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커먼 모드 피드백이 이제 이기 때문에 두 번째 스테이지의 커먼 모드 피드백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다시 정황을 이용해서 커먼 모드 피드백을 잡을 수 있겠죠. 각각의 이제 저희가 커먼 모드 피드백과
투 스테이지 오프 앰프에 대한 커먼 모드 피드백은 각각 스테이지에서 커먼 모드 피드백을 잡아주자. 그리고 두 개 글로벌 루프로 잡아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 특성, 스테빌리티 특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루프로 잡아주지 않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각각 스테이지에 맞게 커먼 모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각각 스테이지에서 잡아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이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가 OPM프에서 중요합니다.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도 중요하고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도 중요한데 이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폴리드 캐시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인풋 커먼 모드 레벨이 이제 다음과 같이 미니멈 값과 출력의 값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니멈 값을 보게 되면 VGS12 플러스 ISS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정도가 미니멈 값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V 인액 값이 V 미니멈 값보다 낮은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ISS의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어드 리전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전류의 값이 낮아지고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 낮아지면서 볼테이지 게인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NMOS와 PMOS를 컴플리멘터리하게 사용을 하자. 그래서 NMOS와 PMOS를 둘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트랜스 컨덕턴스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전압이 아주 낮은 값 0V의 전압이 인가가 되실 때는 이 트랜지스터는 오프 스테이트가 되고 이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온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V일 때는 GMP에 해당하는 트랜스 컨덕턴스 값을 갖고 그리고 1V의 값을 가질 때는 트랜지스터는 오프가 되고 이 트랜지스터만 온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면서 GMN 값에서 VD에서는 해당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이 중간 값인 2분의 VDD 값이 들어가면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켜지면서 GMN 값이 좀 더 커지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가 확대가 될 수 있다. 입력 전압이 0에서 VDD까지 모두 동작을 한다. 0에서 VDD까지 모두 동작을 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점은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이 변하죠.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2분의 VDD인 경우에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의 문제점은 게인 값이나 스피드나 노이즈의 특성이 이제 입력 커먼 모드 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먼 모드 피드백과 인풋 레인지의 리미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슬로 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 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패시브 회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RC 로패스 필터 회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을 텐데 RC 로패스 필터 회로에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출력이 나오는데 이제 아주 큰 신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VD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특성이 적지만 다음과 같이 OPM프를 구현을 하게 되면 액추얼 OPM프를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입력 값이 작을 때에서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제로에서 VDD까지 올라가는 볼테이지의 값이
원래는 이 시간, 증가하는 시간만큼 빨리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램프를 가지면서 이 기울기의 특성을 갖는 이제 이러한 출력의 특성을 저희가 슬로우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를 슬로우 레이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의 전압을 미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슬로우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력 볼테이지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면 저희가 슬로우 레이트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단에 아주 큰 스텝 레스폰스 입력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출력단에서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램프의 슬롭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때의 슬롭을 저희가 슬로 레이시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슬로 레이시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는 이 전압이 0V에서 VDD까지 빨리 충전을 하려고 하면 혹은 VDD에서 0까지 빨리 방전을 하려고 하면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캐패시터에 인가되는 커런트가 많아야지, 커런트가 많이 흘러야지 캐패시터에 충전이 잘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OP앰프에서 흐르는 캐패시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램핑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란리니어한 특성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란리니어 비헤이버가 란리니어한 특성이 스피드를 제약을 하고 이제 디스토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슬루 레이스의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 슬루 레이스의 증가는 전력과 전력 소모가 더 증가를 초래하고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가 더 넓은 회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슬루 레이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나 밴드위스나 더 넓은 대역의 밴드위스를 갖거나 더 많은 전류를 흘러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 레이스를 좀 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입력의 델타 V만큼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호가 이쪽으로 나가면서 출력에서 다음과 같이 2분의 GM 델타 V, 2분의 GM 델타 V만큼 변화를 갖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출력에 GM 델타 V만큼의 변화값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GM 델타 V만큼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서 이 전류가 쉘의 볼테이지를 차징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볼테이지 값을 차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전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X노드의 전압이 증가하겠죠. X노드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 노드의 전압이 증가했는데 X노드의 전압도 증가하게 되면 서서히 이 값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X노드의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게이트 VG1과 2의 전압 차이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OP앰프의 아웃풋 커런트도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Vout이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볼테이지 스윙을 아주 크게 가져가 보죠. 스윙을 아주 크게 가져가면 이 볼테이지 스윙이 아주 커지면 다음과 같이 ISS 전류가 모두 M1으로 흐르게 됩니다. IS 전류가 모두 M1으로 흐르게 되면 M2의 트랜지스터는 꺼지게 되고 ISS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죠. 이와 같이 흐르게 되고 이 ISS의 전류는 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전압값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M2의 전압이
꺼지게 되고 모든 전류가 ISS가 흐르다가 어떤 순간에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X의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X의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M2의 트랜지스터가 서서히 리니어한 영역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M2의 트랜지스터가 켜지면서 M1의 전류는 또 일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모두가 켜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똑같이 갑작스럽게 VDD에서 0까지 전압을 낮추게 되면 M1의 트랜지스터는 꺼지겠죠. 그러면 여기 전류는요. 이때 전류는 IXS의 전류로 가는데 이때는 출력 전압이 VDD에 있다가 ISS의 전류 보내줘야죠. 흘러서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X의 전압이 이제 작아진다. X의 전압이 서서히 작아지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충분히 작아지게 되면 다시 M1과 M2가 켜지면서 다음과 같은 출력의 전압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 때문에 슬로우 레이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캐패시티브 피드백 회로인 경우에 슬로우 레이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 그림과 B 그림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해서 보게 되면 A 그림을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고 이 등가회로를 저희가 피드백 원리를 이용해서 전압이득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압이득이 계산이 간략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압이득이 계산이 되고 출력의 값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슬로우 레이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파지티브 사이클에서는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 M2의 트랜지스터가 꺼지게 되고 이때 캐패시터, 시리즈 캐패시터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1, C2가 토탈 캐패시터가 되겠죠. 이 캐패시터의 값을 저희가 C 토탈이라고 하면 이때의 출력 전압의 값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고 반대로 방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특성을 갖는 기울기의 특성에 따라서 아웃풋의 값이 결정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텔레스코픽 OP앰프의 슬로우 레이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입력이 아주 큰 신호가 들어가거나 출력 작은 신호가 큰 신호에서 작은 신호로 이제 다음과 같이 앰프가 들어간다고 할 때 저희가 여기에서처럼 아주 큰 신호가 들어간다고 하면 M2의 트랜지스터는 오프 스테이트겠죠. 그러면 이때 전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2분의 ISS와 2분의 ISS 두 개의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두 개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때 이제 각각 캐패시터에 다음과 같이 Y노드, X노드라고 하면 X노드에서는 디스차징, Y노드에서는 차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슬로우 레이트를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CL분의 ISS로 계산이 되니까 슬로우 레이트는 CL분의 ISS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폴리드 캐스코드죠. 폴리드 캐스코드의 슬로우 레이트를 보게 되면 폴리드 캐스코드의 슬로우 레이트는
만약에 ISS의 전류가 IP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IP의 전류가 충분히 크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에 상당히 큰 입력이 들어왔을 때 트랜지스터는 오프 스테이트가 되겠죠. 오프 스테이트가 되고 그럼 여기에 ISS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 이쪽에는 이제 IP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IP의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이쪽의 전류는 IP-ISS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IP 전류가 흐르면 이쪽에는 계속 IP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쪽에서는 IP-ISS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터는 다음과 같이 ISS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커런트 미러에서 IP-ISS의 전류가 동시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가 흘러서 저희가 슬로우 레이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IP의 전류가 ISS의 전류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M3의 이 트랜지스터는 여기 ISS의 전류가 흐르면 이쪽으로의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M3의 트랜지스터가 오프 스테이트가 됩니다. 오프 스테이트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전압값이 이제 Vx의 전압값이 원래 0에 수렴하는데 M1의 SS가 리니어 영역에 도달하게 되죠. Vx의 값이 상당히 작아지면서 리니어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볼테이지 값을 회복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ISS가 이제 IP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약 IP가 ISS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Vx와 Vy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되죠. Vx와 Vy를 제한을 한다. 라지 볼테이지 디퍼런스를 라지 디퍼런스 볼테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Vx와 Vy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특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X와 Y 노드의 스윙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램핑 서킷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제한하기 위해서 두 개의 클램핑 트랜지스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붙게 되죠. 이와 같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M11과 M12의 트랜지스터를 붙이게 되면 M3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커런트를 흘려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커런트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X노드와 Y노드의 볼테이지 값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윙을 갑자기 키웠을 때 만약에 ISS의 전류가 IP의 전류보다 크게 되면 M3의 전류가 갑자기 오프 스테이트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쪽으로 전류를 흘러줘야 되니까 ISS의 전류가 이제 M3가 오프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 X노드와 Y노드의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틀링 타임이 길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챕터로 이동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